예,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선 이 세 사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결선 투표로 몰고 가서 역전을 노리겠다.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목소리 제가 연달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 반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혁신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지도 하나만 갖고 뽑지 마십시오. 예, 자, 송영원 의원 어떠세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용산의 그러니까 얘기하는 윤심이 나에게 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은연중에 시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읽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백브리핑, 일문일답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그 대통령을 엘살바도르 특사 관련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고 또 다른 후보들은 그 이미 다녀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통화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어쨌든 대통령을 면담을 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내가 당정 관계를 더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고 예. 가장 적임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내가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으니 그럼 레드 팀을 만들어서 민심을 전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인들 그런 레드 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결국 가장 핵심은 당의 의사 결정이 대통령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오늘 받았습니다. 예. 자, 과연 원희룡 전 장관 친윤 후보로 우뚝 선 것인지, 그러니까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럼 나경원 후보는 어떤 스탠스로 누구의 표를 또 가져오게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파와 사심 없고 오직 민심만 쫓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죠. 민심이 윤심이 되도록 대통령의 할 말하는 대표가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위해서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전하겠다. 전부 다 국민을 보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색깔도 참 화려합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초록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저 초록색을 즐겨 입는다고 하고요. 나머지 남자 후보들은 넥타이를 이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맴으로써 결국은 당심이 나에게 있다. 80대 20, 당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치훈 의원, 이제 앞으로 TV 토론 할 거잖아요.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싸움이 이제 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같이 선거 운동할 때는 전부 다 친했잖아요. 제발 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모습 이제 먼저 보고 할 텐데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번 먼저 볼까요? 과거에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위원장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예, 원패스로 뭉쳤다고 했어요. 어떠세요? 이게 TV 토론은 정말 전쟁이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전쟁. 거기서도 저런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스탠스가 특히나 궁금한데요. 사실상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뭐 비판 아니면 약점은 지난 직전 총선의 패배를 이끌었던 수장이 왜 다시 나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상 같이 선대위 직도 맡았었고 또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서 붙으면서 패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약점으로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를 짚을 수 없는 사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토론에서 분명 뭔가 비판을 하고 약점을 파고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나경원 의원은 특히 윤상현 의원과 같이 두 후보에 대해서 직전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이 있지 않냐, 둘 다 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텐데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저렇게 가장 좋았던 사이가 좋았던 모습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상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과연 토론회에서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것도 그 관심 갖고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원이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1월 31일이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른 후보들께 약간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치인들끼리 하는 TV 토론보다 사실은 관훈 토론회에서 그 경륜 있는 언론인들께서 던지는 질문이 훨씬 더 날카롭고 그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다 토론회가 생중계가 됐고 지금도 그런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토론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과연 그러면 한 달 남은 전당대회에서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에 여러 일들이 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1등을 누구를 하기 전에 결선 투표를 간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 간다보다 간다. 두 분. 안 간다. 두 분이네요. 그렇다면 결선 투표 간다는 쪽이시죠? 네. 이유는요? 원래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와 원래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출마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게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아닙니까? 예. 다들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자에서 다자구도가 돼버렸어요. 예. 다자구도는 약간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구도였냐면은 이젠 구도가 바뀌어서 대통령이 개입을 해버렸어요. 친윤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개입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1차에 못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대한이라는 것은 신기루였다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가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등과 3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 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2등과 3등이 손을 잡아서 1등을 협공을 할까요? 아니면 3등이 어차피 1등인데 난 1등에 붙어야지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2, 3등이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쩌면은 연대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반대 의견.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등이라는 걸 이걸 지금 상수로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선 투표에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나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출마, 이것이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런닝메이트가 과연 누가 나올지에 따라서 결선 투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하겠다고 런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나오시는 장도경 의원이나 혹은 박정훈 의원, 박정훈, 신종호 의원 예. 같은 경우에 사실 전국적인 지명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지도와 조직력이 부족한데 그 인지도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친윤계에서 누가 나와서 원 장관과 이렇게 짝짓기에 런닝메이트를 맺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구도가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실명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그 후보와 또 2등의 원희룡, 3등의 나경원이 된다면 혹시라도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2등의 나경원, 3등의 원희룡 될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예, 지금 1강 2중 1약으로 분류하는 상황을 놓고만 나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2등이 누가 되느냐, 3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2등이 나경원 의원이 됐을 경우가 다르고 원희룡 의원이 됐을 때가 후보가 됐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또 결선 투표에서의 상황 이거는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성룡 의원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평론할 필요가 있죠.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 8대2입니다. 예. 당원이 8, 여론조사가 2. 그러면은요, 여론조사에서 4%를 앞서면은 당원 투표 1%를 극복합니다. 20% 앞서면은 당원 투표 5%를 극복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2%대입니다. 그 당시에 당원 100%였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알려졌었고 당원들의 당시에 가장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안정적인 당정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에게 다른 고려 요소가 생겼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당원과 지지층의 자존심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당대표에 대한 열망도 상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위 친윤계열 후보가 얻었다고 하는 52%의 당심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에서 50% 아래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즉 친윤의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아, 예, 성추 저는 제도적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게 사실 뭐 2등과 3등이 합쳐진다 뭐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결선 투표제는 그 학술 용어로 콩도르세 패자의 승리를 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 붙었을 때는 무조건 지지만 다자구도였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후보. 흔히 예로 1987년에 노태우 후보를 듭니다. 양김 분열로 인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콩도르세 패자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입니다. 근데 예.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1대1 대결에서 다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는 이제 콩도르세 승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도르세 패자가 아닌 승자인 한동훈 후보가 혹시나 결선 투표제를 간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후보들이 이런 물리적 뭐 산수처럼 뭔가 2 더하기 뭐 2위와 3위의 표가 합쳐져서 1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당대회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요.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